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필기 2016년 3회 스프레드시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한다. 여러분 여기 맞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기풍쌤이라고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쫙 하면은 기풍쌤이 복사돼서 나타납니다. 그쵸?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할 수가 있어요. 2번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엔드를 드래그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값은 인접한 셀에 복사되고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지금 첫 번째 셀은 2고 두 번째 셀은 4예요. 그렇죠?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씨 계속 늘어나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확장되는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 숫자가 그대로 24 선택한 것만큼 계속 복사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3번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Shift 엔터 키를 누른다. 틀렸어요. 여러분 동일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Shift가 아니고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자, 이게 블록을 씌운 다음에 기풍쌤이라고 치고 컨트롤 엔터 치면 그 블록 씌운 모든 부분에 기풍쌤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자, 4번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값을 쓰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나 날짜나 시간은 채울 수 없고 반드시 텍스트나 텍스트와 숫자 조합만 가능해요. 기풍 이렇게 기풍 써도 되고 또는 기풍 01 이렇게 써서 내가 연속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 입력해 놓으면 내가 서울만 쓰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연속된 데이터를 함께 채울 때는 컨트롤 엔터 키를 누릅니다. 22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이게 뭐예요? 조건 1이네요. 면서니까 이거 뭐예요? AND네요.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요거는 뭐예요? 조건 2네요. 그쵸?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고급 필터를 실행하여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거네요. 이 위에 있는 즉 영어가 중간값을 초과하면서 성명의 두 번째 문자가 0인 조건의 입력 값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네요. 자,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다른 데이터가 있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장소에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장소에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원본 데이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도 필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을 만들 때 함수를 사용하면 조건의 열 제목을 원본 데이터의 열 제목과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 즉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열 제목이 원본 데이터에 있는 열 제목과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영어 밑에 함수가 있는데 위에 영어 이렇게 원본 필드에 있는 값이 영어 이렇게 나타났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요거 두 개의 값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와일드 카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능 문자라 그러는데 별표와 물음표로 나타나는데 김별표,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줍니다. 별표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줍니다. 별표 별표,
김이 포함된 모든 글자를 찾아줍니다. 김 물음표 물음표. 여러분 이게 별표 김 별표가 김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김이 포함된 모든 글자를 찾아주는 겁니다. 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별표 0 별표. 이건 뭐 0이 포함된 값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음표 0 별표. 앞에는 반드시 한 글자가 와야 되니까 두 번째 글자가 0인 거네요. 뭐 나머지는 세 글자든 네 글자든 상관없어요. 그쵸? 자,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23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왼쪽 그림의 B2BO 영역에 여기 있네. B2BO 영역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속이 분리되도록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통시설과였는데 교통하고 시설과가 셀이 나누어져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마법사 1단계는 구분기호로 분리될 것인지 열너비가 일정함으로 할 건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되면 뭐냐면 이 데이터에 쉼표나 마침표나 공백이나 탭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구분기호로 분리됨으로 해줍니다. 열너비가 일정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요. 그럼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콜론도 없고 세미콜론도 없고, 그죠? 이럴 때는 열너비가 일정함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하면 요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다음에 그다음에 열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면은 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건 2단계예요. 그죠? 2단계. 그 다음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자 이렇게 열너비를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열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침 누르면 자 이렇게 구분 데이터들이 열마다 구분돼서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2번 보세요. 분할하려는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행과 열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아니에요. 시트의 크기만큼만 나타납니다. 알겠죠? 예,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떤 데는 보니까 열의 개수는 하나다 했는데 틀렸어요. 이제 열은 여러 개의 열로 분할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 개의 열로 분할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시트의 크기만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1500개까지 열너비를 해봤어요. 혹시라도 제한이 있나. 그러니까 1500개에서도 열너비가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열너비에도 시트의 크기만큼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왜 틀렸다고요? 행과 열의 개수는 시트의 크기만큼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3번.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 2번 클릭한다. 그럼 여기 구분선이 요거예요. 요거. 자, 지금 뭐 교통시설과를 이 구분선을 우리가 클릭해줘서 여기 구분선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자, 이걸 끌어서 구분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보세요.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하면 이 구분선이 없어집니다. 구분선을 넣으려는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클릭한다. 내가 여기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이 구분선이 생깁니다. 알겠죠? 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4번.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오차 막대는 여러분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죠? 3차원 막대는 오차 막대를, 그리고 추세선도 3차원 차트에서는 추세선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추세선과 오차 막대는 3차원 차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차트의 고정값, 백분율,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용자 지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차량을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오차량 보시면 고정값, 백분율,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용자 지정 있습니다. 3번.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양의 값, 음의 값이 있다. 틀렸어요.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고 모두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빼먹었네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분산형과 거품형 차트에서는 세로 오차 막대, 가로 오차 막대를 적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왜요? 오차 막대는 양의 값, 음의 값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에 윤곽 설정을 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윤곽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지금 행을 윤곽으로 한 거고 윤곽 설정한 거고, 이건 열을 윤곽 설정한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 데이터의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3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한 거고, 이건 2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최대 8까지 9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번 1, 2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윤곽 등의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엑셀 옵션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엑셀 옵션에 들어가면 윤곽 기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윤곽 기호를 제거하면 윤곽 기호만 제거가 돼요. 그냥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원본 데이터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요약 정보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뭐만 제거가 된다고요? 윤곽만, 이렇게 윤곽만 제거가 됩니다. 알겠죠? 4번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26번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시나리오를 만들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삭제한다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면, 여러분 그거는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삭제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 삭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삭제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시나리오만 삭제되는 거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절대로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2, 3, 4번도 꼭 보셔야 돼요. 특정 셀의 변경에 따라 연결된 결과 셀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하는, 이거는 변경 셀을 여러분 생산량이라는 이름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셀 번호가 나와요. 뭐 B3, $B, $3, $B, $4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름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 판매량, 재고 부담률 나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27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건부 서식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1번 동일한 셀 범위에 둘 이상의 조건의 서식 규칙이 true로 평가되어 충돌하는 경우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 대화 상자의 규칙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즉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 하나만 적용된다. 맞아요. 내가 지역이 춘천이면서 성별이 남자인 것, 지역이 춘천인 거는 빨간색으로 조건을 지정해주고 성별이 남자인 거는 파란색으로 조건을 지정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간색이 나와요? 아니에요. 가장 위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조건에 그 식이 하나만 적용돼요. 파란색으로 할 건지 빨간색으로 할 건지 하나만 적용됩니다. 알겠죠? 맞습니다. 2번 홈탭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여기 이동 옵션을 보면 이동 옵션을 이용하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고, 여기 조건부 서식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쵸?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셀을 적용한 순서대로 찾아 이동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은요,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적용해서 처음에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했을 때 이 범위가 그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알겠죠? 내가 A 원서부터 뭐 E
10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을 줬으면 A14부터 E12 요렇게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왜? 이동 옵션에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조건으로 다른 워크시트 또는 통합문서에 참조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이게 뭐냐면 조건부 서식은 현재 시트에 있는 값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지 3차원 참조를 할 수 없습니다. 3차원 참조라는 게 뭐예요? 다른 시트에 있는 값과 또는 다른 엑셀 문서에 있는, 다른 엑셀 문서라는 것은 다른 통합 문서라 그래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값을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자, 4번. 셀 범위에 대한 서식 규칙이 true로 평가되면 해당 규칙의 서식의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서식보다 우선한다. 셀 범위에 대한 서식 규칙이 true로 평가되면 해당 규칙의 서식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서식보다 우선한다. 네. 셀 범위에 대한 서식 규칙이 우선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자, 다음 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다음 중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range AO select. 이게 지금 AO 셀이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AO 셀이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range sheet font bold to. 이게 뭐예요? C2 셀의 폰트의 글꼴을 굵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굵게. 알겠죠? 자, range A1 포뮬러는 3 곱하기 4. 이거는 뭐냐면 3 곱하기 4 해서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여기 12가 나와야 돼요. A1 셀의 수식에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12 두 개 곱해진 12 결과값이 나옵니다. 워크북스 애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엑셀 문서가 새 통합 문서를 생성한다는 얘기. 새로운 엑셀 문서를 만든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파일에서 new 하면은 새로운 엑셀 문서가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기능입니다. 네, 다음 29번. 다음 중 HEH10 여기다 그렇죠. HEH10에 10영역 총점으로 순위를 구한 후 동점자에 대해 국어로 순위를 구할 경우 H2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배열 수식이네요. 왜? 여기 중괄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동점자란 얘기예요. 동점자를 뭐의 동점자? 즉 FE, 즉 총점에서 동점자들을 찾아서 뭐란 얘기예요? 그것만의 순위를 또 구해주란 얘기입니다. 이게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이게 이렇게 식을 쓰면 나오는데 다른 거 안 나오니까 이것만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30번. 다음 중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셀 편집 모드로 전환하려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있는 셀을 더블 클릭한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셀이 이렇게 있으면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2번. 편집하려는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로 클릭한다. 여러분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해도 편집 모드가 돼요. 거기다 글씨 쓰면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을 선택한 F2 키를 누르면 셀에 입력된 내용의 맨 앞에 삽입 포인트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들어서 F2 키를 누르면요 셀에 입력된 내용의 맨 끝에 포인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기풍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요 셀이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F2를 딱 누르면 커서가 여기 와서부터 글씨가 써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이 아니라 이 앞에 커서가 와서 편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커서가 와서 뒤에 커서가 와서 편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새 문자를 입력하여 기존 문자로 즉시 바꿀 수 있도록 겹쳐쓰기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편집 모드 상태에서 인서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알겠죠? 인서트 키 삽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답은 뭐죠? 답은 3번이에요. 왜? F2 키를 누르는 것 자체가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 그 셀의 삽입 이 포인트가 커서가 맨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옵니다. 답은 3번. 31번.
다음 중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컨트롤 그룹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양식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액티브 X 컨트롤이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은 디자인 모드, 여기 디자인 모드와 상관없이 매크로를 작동시켜요. 제가 여러분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사용하면서 디자인 모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디자인 모드와 상관없이 크기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언제든지 이 양식 컨트롤의 컨트롤들을 이걸 다 양식 컨트롤들이라 그러거든요. 양식 컨트롤의 크기를 다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 X 컨트롤은 매크로 작동은 디자인 모드가 아닐 때 이 디자인 모드를 해제해야지만 매크로가 작동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에서는 뭐래요?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 단추를 크기를 조절하다든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디자인 모드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3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세요. 디자인 모드 상태에서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 X 컨트롤 모두 매크로 등 정해진 동작은 실행하지 않으며 컨트롤의 선택, 크기 조절, 이동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양식 컨트롤은 디자인 모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디자인 모드가 상관없이 양식 컨트롤을 매크로를 작동시킬 수 있고 디자인 모드와 상관없이 양식 컨트롤의 크기 조절, 선택, 크기 조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X 컨트롤은 디자인 매크로 작동은 반드시 디자인 모드일 때만 가능하고 디자인 모드가 아닐 때는 크기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디자인 모드에서 크기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커마리 1급 하시면 다 합니다. 커마리 1급에 프로시저의 단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액티브 X 컨트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할 때는 디자인 모드 들어가서 수정하고 매크로를 실행시킬 때는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답은 3번. 32번.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모는 1번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Shift F2 키를 누른다. 맞아요. 새 메모는 Shift F2 키를 눌러야지만 메모를 작성할 수 있고 또 검토 탭에서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메모 텍스트에는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있는 채우기 색과 글꼴색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메모 텍스트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모 서식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글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를 바꿀 수가 있고 3번 삽입된 메모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를 인쇄를 안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메모를 인쇄한다 그러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든가 아니면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4번 홈탭 편집 그룹에 있는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이용하면 셀을 지운 경우 홈탭 편집 그룹에 있는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이용하여 셀을 지운 경우 셀의 내용과 서식만 삭제되고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우기는 셀의 내용과 서식과 메모 모두 삭제됩니다. 여기 보세요. 모두 지우기는 서식 지우기, 내용 지우기, 메모 지우기,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있는데 모두 지우기를 선택하면 모두 지워진다. 즉 서식 지우기도 되고 서식 지우기, 내용 지우기, 메모 지우기,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모두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지우기라면. 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왜? 메모도 삭제됩니다. 여기다 쓸까요? 메모도 삭제. 자, 다음.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유용했다 싶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알겠죠? 댓글 달 때는 항상 2번 이상 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왜? 2번 이상 보면 사실 댓글 달 일이 없거든요. 잘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세로 막대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세로 막대형 차트네요. 1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데이터 변동을 표시하거나 항목별 비교를 나타내는 데 이용하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항목별 비교를 나타내는데 참 편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적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막대형 차트를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자, 2번 계열 겹치기의 값을 10에서 100 사이의 백분율로 조정하여
세로 막대의 겹친 상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맞아요. 근데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100에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입니다. 0이면은 여러분 두 개가 딱 붙어 있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음수의 수치가 높을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양수의 계열 겹치기에서 수치가 높으니까 이게 뭐라 그래? 넓어져 가지고 겹치고 그 다음에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쵸? 자,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서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백분율을 조정하여 세로막대 겹친 상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세로막대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값이 높을수록 세로막대 사이가 좁아져요. 왜? 우리 계열이 그 항목이 점점 옆으로 뚱뚱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죠? 뚱뚱해진다는 건 위로 크다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간격 너비 값을 0에서 500 사이의 백분율로 조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표시되는 데이터 요소 집합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세로축 값의 순서를 거꾸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더블 클릭해서 세로축의 값을 더블 클릭하면 값을 거꾸로라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국어 영어 수학이 위에 나타나고 데이터는 거꾸로 나타납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그쵸? 틀린 것은. 다음 34번. 다음 중 공유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유 통합 문서에 관한 문제네요. 문제 보세요.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 다른 통합 문서와 연결을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와 연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이거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1번.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셀을 변경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공유 통합 문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건데 같은 셀을 변경하려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2번. 통합 문서를 공유한 하이퍼링크, 시나리오, 매크로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없지만 조건부 서식, 차트, 그림 등의 기능은 변경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통합 문서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도 할 수 없고 차트도 할 수 없고 그림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없어요? 시나리오도 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알겠죠? 하이퍼링크, 시나리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매크로는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크로는 할 수 있더라고요. 하이퍼링크, 시나리오, 조건부 서식, 차트, 그림 등의 기능은 공유 통합 문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나 문서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번. 공유 통합 문서를 열면 창의 제목 표시들의 엑셀 파일명 옆에 공유라는 글자가 표시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유 통합 문서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름을 그 엑셀 파일 이름을 기풍, 통합 문서 이름을 기풍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공유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 써 있다고요? 공유 통합 문서를 했을 때 써 있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왜? 조건부 서식, 차트, 그림 등의 기능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5번. 다음 중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눈금선은 인쇄되지 않으나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왜? 맞아요. 여기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 인쇄해 보면 눈금선에 이렇게 체크하면은 눈금선도 인쇄가 됩니다. 2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면 셀의 테두리를 포함하여 인쇄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인쇄되냐면은 여기 데이터만 인쇄돼요. 데이터. 아무것도 인쇄가 안 돼요. 차트도 인쇄가 안 되고 도형도 인쇄가 안 되고 오직 뭐만 인쇄돼요? 글자만 인쇄됩니다. 글자만. 알겠죠? 자, 셀의 테두리 인쇄 안 됩니다. 알겠죠? 오직 뭐만 인쇄된다고요? 간단하게 인쇄하면 글자만, 그 안에 써 있는 데이터, 글자만 인쇄됩니다. 3번. 컨트롤 F2 키를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가 실행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컨트롤 F2 또는 컨트롤 P를 누르면 인쇄 미리 보기가 실행됩니다. 4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한 경우 마우스로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0 버전부터는 이렇게 여백 표시를 마우스로 변경하기는 조금 힘들어졌어요. 하여튼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6번. 다음 중 A13 셀의 수식의 인덱스 A1서부터 C6까지, A8서부터 C11까지 쉼표, 2행, 2열,
이 구역을 입력한 결과로 오른 것은. 자, 그럼 인덱스는 영역, 행렬, 영역 숫자로 나타납니다. 즉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영역 숫자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찾는 값입니다. 영역 숫자는 영역이 2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선택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덱스하고 여기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가 2군데가 있네요. 그럼 2행 2열 1한 뭐예요? 여기 앞에 있는 A1서부터 C6까지 해서 2행 2열 이동하라는 얘기고, 또 여기 인덱스 A1, C6, A8, C11에서 2행 2열하고 2라고 써있는 건 두 번째 영역, 이건 첫 번째 영역 1일 때 나타나는 영역이고, 이건 영역이 2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A8과 C11에서 2행 2열만큼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뭐 2니까 뭐예요? A8과 C11이네요. 그럼 A8과 C11 이 범위에서 2행 2열만큼 이동하면 되네요. 그럼 1행 2행 1열 2열 요거네. 요거 3,550원이네요. 답은 4번. 37번. 함수가 많은 거는 이거 어떻게 찍을까요? 그냥 자, 제가 한번 볼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지금 볼펜 굴려있는데 2번 나오는데요. 2번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건 뭐 어떻게, 이런 거 한 문제 정도 틀려줘야죠. 뭐, 그쵸? 자, 그래도 한번 틀리고 맞히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니까 저는 그래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드는 뭐냐면 숫자 쉼표 K 쉼표 0, 0일 때가 있고, 이 0은 뭐예요? 0은 우리가 false라는 뜻입니다. false. 1은 뭐예요? 우리가 true예요. 자, 이 픽스드네요. 이게 천단위만, 픽스드는 뭐냐면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라운드 함수하고 똑같아요. 라운드.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0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천단위마다 쉼표를 해준다든가 1이 들어가서 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천단위마다 쉼표가 없다는 뜻. 자, 숫자를 K 자릿수까지 나타내고 천단위마다 쉼표. 자, 여기 마이너스 1 쓰면 뭐예요? 1의 자리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3, 4, 6, 0이 되네요. 근데 여기 true 뭐가 1이 썼어요. 그럼 천단위마다 쉼표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3, 4, 6, 0이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픽스드하고 3, 4, 5, 6, 7, 8, 9 쉼표 1이에요. 1은 뭐예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 여기까지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3, 4, 5, 6.8이 되겠네요. 그리고 근데 false라고 썼어요. false. false는 0이에요. 0은 뭐예요? 천단위마다 쉼표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쉼표가 들어갔네요. 3456.8 이렇게 되는 겁니다. 5 이상은 올림하고 5 미만은 반올림하는 겁니다. 라운드 함수하고 똑같아요. 쓰임새가 비슷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오먼스 함수가 있습니다. 이오먼스 함수는 뭐냐면은 날짜 쉼표 K, 날짜의 월에 K를 더한 그 달의 마지막 날짜.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봐요. 데이트 함수는 뭐냐면 연 쉼표 월 쉼표 1이 들어가요. 그럼 데이트 함수하고 2020 쉼표 06 쉼표 01. 제가 이 문제를 요약을 6월 1일 날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돼요? 2020년 6월 1일로 이렇게 날짜로 인식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2020년 2월 25일에다가 1을 더했어. 1을. 그럼 이게 어디에 더해져요? 월에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2020년 3월 25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 달의 마지막 날짜니까 2020년 3월 31일이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오먼스하고 가로 열고 데이트하고 가로 열고 2020하고 쉼표 3 쉼표 20. 그럼 2020년 3월 20일이네요. 이 4는 월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뭐 2020년 7월 20일이네요. 7월 20일인데 그 7월 달의 맨 마지막 날짜는 30일이니까 요 값은 2020년 7월 31일로 나타납니다. 숨차네요. 함수하려니까. 어떡하죠? 너무 하기 싫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choose 함수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하기 싫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기 좋다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즐겁지 않은 때도 즐거운 척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거는 뭐 자기를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가끔 속아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그런 남들한테 너무 야 이건 너가 틀렸어. 이건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려 드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얘기해 줬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구나 라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래서 좀 더 행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실 그 사람도 1 더하기 1은 2인 거 알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네, 또 요즘 뭐라 그러더라? TMI인가? 뭐라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choose. 자 여러분 여기 choose는요 선택한 함수예요. 여기 뭐예요? k 값에 의해서 뒤에 글자가 선택되는 거예요. k가 1이면 문자 1이 선택되고 k가 2면 문자 2가 선택되고 k가 3은 문자 3이 선택됩니다. 이 k 값이 왕이에요. 얘가 1에서부터 출발해요. 1일 때는 문자 1이 나와요. 그렇죠? 2일 때 문자 2, 3일 때 문자 3. 여기 보세요. 예를 들으니까 choose 함수 2라고 써니까 금은동인데 1, 2, 3 이게 2니까 은이 나오겠죠. 그렇죠? 로우는 가로 안에 셀이 들어가는데 셀에서 행번호만 나타냅니다. 만약에 로우하고 가로 열고 이 20이면 얘는 행이 앞에 건 열이고 뒤에 건 행이기 때문에 20이 나옵니다. 로우 쓰고 A20서부터 B30까지 드래그해도 요 20이 나옵니다. 여기는 로우하고 A3서부터 A6까지 했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 값은 A3이니까 3만 나타나겠죠. 3. 그럼 3은 뭐예요? 1, 2, 3이니까 얘는 남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 함수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쉼표 교체 문자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를 교체 문자로 교체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서치 함수라고 있는데 서치 H 함수 서치 함수에 서치 함수구나. 죄송합니다. 서치 B가 있죠. 그쵸? H가 아니라 서치 함수 찾을 문자가 있고 문자예요. 문자에서 찾을 문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줍니다.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서울 U, SE, OU 1, 2, 3, 4, 5네. 5니까 그쵸? 이 값은 뭐가 돼요? 5가 되네요. 5. 그럼 뭐예요? 리플레이스 5행 5열의 이 값을 공백으로 나타내면 1, 2, 3, 4, 5, 1, 2, 3, 4, 5. 5행서부터 시작해서 5개를 맞나요? U가 1, 2, 3, 죄송합니다. 맞죠? 1, 2, 4네요, 4. 눈이 침침해요. 제가. 눈이 침침하기 전에 빨리 모든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1, 2, 3, 4네, 여기 4. 왜 U가 하나, 둘, 셋, 넷. 요 있잖아요. 여기 4가. 그죠? 내가 찾은 문자는 U인데, 여기서 찾아줘. 이 문자에서 찾아줘야 되잖아요. 4네요. 네 번째서부터 5글자를 공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서부터 5글자는 하나 R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R서부터 시작해서 5글자 R, U, A, R, Y 5글자를 뭐로 공백으로 바꾸래요. 그럼 뭐만 나와? F, E, B만 남겠네요. 그럼 답은 뭐가 돼요? 4번이 되네요. 4번 이해가시죠? 4번. 자 다음 이게 뭐라고요? F, E, B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설명한 거예요. 문제를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려니까 약간 조금 다시 하기 힘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38번 다음 중 3차원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차원 참조가 뭐예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한다든가 다른 엑셀 문서 즉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값을 참조할 때 쓰는 겁니다. 1번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의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뜻한다. 맞습니다.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2번 시트2부터 시트4까지의 A2 셀을 모두 더하라는 식은 는 썸 쓰고 가로 열고 시트2서부터 시트4까지의 느낌표 A2 셀 즉 A2서부터 A4까지에 있는 모든 A2 셀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트에 있는 걸 참조했으니까 3차원 참조가 되네요. sum, average, count, step 등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요. 모든 함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참조를 해도요.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더할 수도 있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개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낼 수도 있고. 배열 수식은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배열 수식은 다른 시트에 있는 값을 참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트에 있는 값만 여러분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참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39번.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에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이용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엑셀 문서 열어놓고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해보세요. 시트 간에 이동이 됩니다.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때는 Shift F11키를 누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Shift F11키를 딱 누르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트의 왼쪽에 만들어집니다. 3번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다. 맞아요. 불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4번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내는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개의 시트를 묶은 다음에 그룹화 시킨 다음에 시트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어느 한 시트에 있는 값을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붙여넣기 할 때만 이렇게 뜨더라고요. 복사 영역과 붙일 영역의 크기 및 모양이 다릅니다. 제대로 붙여넣으면 다음 중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셀 하나를 클릭한 후 붙여넣으십시오. 원료 영역과 똑같은 크기 모양의 범위를 선택한 다음 붙여넣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뭔 얘기예요?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는 복사하거나 잘라낸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40번 다음 중 워크시트 인쇄 영역 설정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인쇄 영역을 정의한 후 워크시트를 인쇄하면 해당 인쇄 영역만 인쇄된다. 그럼요. 내가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 맞죠? 페이지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보면 거기에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있어요. 인쇄 영역을 딱 설정해주면 그 부분만 인쇄되는 겁니다. 2번 사용자가 설정한 인쇄 영역은 엑셀을 종료하면 인쇄 영역 설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틀렸어요. 여러분 인쇄 영역이 설정된 상태에서 저장하고 엑셀을 종료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쇄 영역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 영역을 설정해 놓고 가끔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요. 왜? 그 사람은 그거 보고 인쇄 버튼 누르면 그냥 A4 용지에 그 부분만 인쇄되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답은 2번이 틀렸네. 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인쇄 영역을 설정해 놓고 저장하면 그대로 인쇄 영역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